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렘이고 끌림이고 심장이 빨라지는 느낌이라고 믿죠. 처음 만났을 때 그 두근거림, 문자 한 통에 심장이 쿵 내려앉던 그 순간들, 상대의 이름만 화면에 떠도 괜히 웃음이 나오던 그 시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났다고 느끼고, 그 설렘이 줄어들면 무언가 잘못된 거라고 불안해하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의 예상과 꽤 다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만 상태는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심리학이 말하는 사랑의 진짜 의미 7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강한 감정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렘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은 거라고 느낍니다. 예전처럼 두근거리지 않고 함께 있어도 그냥 평온하고 익숙하기만 하면 왠지 뭔가 빠진 것 같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설렘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고 지금의 관계가 시들해졌다고 스스로 단정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일수록 감정의 진폭은 줄어들고 대신 예측 가능성과 편안함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을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도 받아들여진다는 그 감각, 그 안정감이 사랑의 가장 초기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설렘은 호기심이 만들어내는 신경계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안정감은 신뢰가 쌓여야만 생깁니다. 수백 번의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안정감이 설렘보다 훨씬 오래가고 훨씬 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욕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관계 초반, 우리는 상대의 단점을 고치려 합니다. 좀 더 다정했으면 좋겠고,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왜 이걸 못 바꾸는 걸까 답답해하죠. 상대가 바뀌면 이 관계가 완벽해질 것 같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반복되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빚으려는 욕구거든요. 진짜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상대를 수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고치려 들기보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불완전함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공존의 형태로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지금 이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이 성숙해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 없는 신뢰입니다. 계속 연락을 확인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매번 확인받아야 안심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의 SNS를 들여다보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혼자 해석하고 또 불안해지는 패턴이 반복되죠.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사랑이 아니라 불안 애착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신뢰가 형성된 관계일수록 확인 행동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진짜 사랑 안에서 사람은 상대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이 안 된다고 무너지지 않고 오늘 말이 좀 짧다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그냥 믿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 안도감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의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난 후에야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사람은 비로소 확인을 멈추고 믿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성취처럼 느끼는 능력입니다. 가끔 관계 안에서 은근한 경쟁이 생깁니다. 상대가 칭찬받으면 왠지 위축되고 상대가 잘 나갈수록 이상하게 불편해지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건 그 관계가 아직 소유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무언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쟁과 비교가 사라지고 상대가 잘 될수록 위협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관계는 소유가 아닌 연결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대의 성공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가 행복할수록 내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 단계, 이 단계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삶에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깊은 형태의 연대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감정이 식어도 존중이 남는 관계입니다. 설렘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관계에서나 결국 사라집니다. 처음에 그 두근거림, 상대가 뭘 해도 예쁘고 귀여워 보이던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모습은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무감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감정이 줄어들었는데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말과 태도를 지키는 관계. 피곤하고 힘든 날에도 상대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잃지 않고 짜증이 나더라도 상대를 그 짜증의 포적으로 삼지 않는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장 건강한 사랑의 형태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하지만 존중은 선택입니다. 감정이 낮아진 순간에도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겠다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6번째, 사랑은 혼자일 수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항상 연락해야 하고 항상 곁에 있어야 하고 나의 감정과 일상과 생각을 모두 공유해야만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왠지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상대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 밀어내는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반대로 말합니다. 각자의 세계가 유지될수록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상대 없이도 혼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만의 삶과 취향과 시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택해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의존은 관계를 짧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하면 그 무게의 관계가 무너지거든요. 하지만 선택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이기로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7번째, 사랑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안전한 계약이 아닙니다.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보장이 없는 것에 마음을 여는 일, 이게 끝까지 잘 될 거라는 확신 없이 그냥 믿어보기로 하는 일, 그게 얼마나 두렵고 동시에 용기 있는 선택인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삽니다.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태도, 완벽한 결말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을 선택하는 태도, 그것이 사랑의 마지막 기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용기 있는 행동 중 하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설렘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안정감, 받아들임, 신뢰, 연결, 존율, 존중, 선택, 그리고 용기, 이 7가지가 모인 곳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드러나는 겁니다.